결론, 이 심판 청구는 법정 의견 이외에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판결문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맨 앞에 알 수도 있고 맨 뒤에 알 수도 있고 뭐 이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디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닌데 네. 그동안에 이제 관례를 보면 만장일치일 때는 전원일치일 때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맨 처음에 주문 이제 메인 스테이트먼트의 결론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 읽는다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게 이제 전원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인용 의견도 소개해야 되고 기각 의견, 각하 의견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지 굉장히 이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결론을 딱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유를 쭉 설명해도 대충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아마 그런 것일 텐데 이번에도 그래서 만약에 만장일치라면은 맨 앞에 얘기를 안 할 것이고 맨 네. 뒤에 할 것이고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다 그러면 주문을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해석은 만장일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11시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곧바로 이제 읽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게 이제 딱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결론이 난 시점을 분단위까지 적어뒀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기각되는 분위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실패, 뭐 측근 관리, 측근 비리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사유, 뭐 국정농단 이거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 이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네. 다른 기각 사유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이거는 기각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었던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문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요 쟁점으로 다뤘던 그 5가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저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인정 여부가 되게 높게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전체적으로 인용 느낌이 나는 선거문을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에 헌재가 배정한 일반인 방청석은 단 20석. 온라인 사전 접수자를 상대로 전자 추천 방식으로 방청권을 나눠주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 7만 5천여 명이 예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3,75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인 20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800대 1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